양력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린 후 후보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시고 이어서 기자분들이 후보의 정책 공약과 이번 교육감 선거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후보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의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제일 뒷면에 보시면은 저희 후보의 양력이 있습니다. 저희 후보는 1963년 안동 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산중학교 연세대 졸업을 하시고 연세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신 후 2005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교육행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신 후 교육부 청와대 그리고 각 공립대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정책조정과장, 유아교육과장, 학생장학과장, 감사총괄과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국립대로는 부산대, 부경대, 제주대, 순천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내셨고 대구교육청 부교육감과 경남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내시다가 2021년 12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시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의 모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써야겠죠. 네,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휴식태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정책 공약 발표에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북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학부모님들과 교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교육감 후보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침 제가 현재 포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동무방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유가 물론 이제 선거 때문에 사는 건 있지만 그 지역에 사니까 그 지역의 그 많은 내용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서민들, 주민들 굉장히 이제 깊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온 지가 한 거의 2달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포항의 얘기라든가 또 포항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관심이라든가 포항의 교육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이게 도산이 선거이기 때문에 모든 시골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안동에서 태어나고 지금 바로 직전에 경주에 살았습니다. 경주에 살고 지금 포항에 사는데 제가 경북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런 식으로 경북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 지역에서 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제까지 한 2달, 3달 정도 집중적으로 이제 사람들 만나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경북의 아들, 또 하나는 교육정책 전문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내걸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그 이 후보 소개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행정고시 합격을 한 후에 일반 행정 관료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교육 정치하고 싶어서 국가 인재를 기르고 싶어서 저는 교육부에서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청와대, 대구교육청, 경남교육청, 그다음에 각 여러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커다란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한 충분한 풍부한 그 정책 경험이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부한 정책 경험 바탕을 내서 저는 정책 전문가로서 경북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자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교육정책 전문가라는 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 말고 다른 후보 두 분이 더 계십니다. 이분들은 저처럼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기재부에서 큰 예산을 따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학교 현장은 잘 아시겠지만 교육감은 현장을 직접 알아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사 역할하고 교육감 역할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저희 정책 경험을 살려서 경북교육을 발전시킬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저는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내러티브보다는 큰 교육 정책을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정책을 알리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상안하는 방식으로 교육 정책 선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북에서 태어났고 경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태생부터 이제 경북의 아들인데 경북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 지역 차별이냐 뭐 이제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경북의 아들로서 경북 교육을 도민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식에서 제가 경북의 아들이라는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흔히 이제 교육감 선거에 보면은 이제 초등 출신이냐 중등 출신이냐 따지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초등 출신이죠. 중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중등 출신이겠죠. 근데 저는 이런 식을 교육계 내에서의 모두 출신이나 따지지 않고 유치원부터 저는 유아교육도 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대학까지 대학 정책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인학습자까지 모든 도민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경북 도민 출신이 되겠다. 초등 출신이고 중등 출신이 아니고 저는 경북 도민 출신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다른 후보와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공약을 주민들로부터 직접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정책 공약을 직접 받고 싶어서 경북교육 주민 참여 정책 공약 제안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9월부터 만들었는데 지금 뭐 회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공개 밴드를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경북교육이 지금 너무 주민들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떨어지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교육에 관해서 같이 호흡하고 경북의 아들로서 제가 같이 공감하는 그런 경북교육을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경북의 아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지난 25일 날 제가 경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경북교육 5가지 정책 비전을 제가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보도자료에 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환경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도민들의 생애주기에 걸친 학습권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즐겁고 안전한 스마트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 디지털 글로벌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리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 및 청렴하고 효율적인 교육 행정하겠다. 이렇게 5가지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순차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첫 번째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들의 등하교 통합 안전을 위한 안심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경북에 보면 이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 폐교 위기 학교에 대한 대책으로서 폐교 위기 학교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특색 학교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두고 있는 정책 공약이 사실은 유아교육입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완전 무상 유아교육 실현을 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제로화시키겠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를 아직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서 어떤 사고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등하교 교통 안전을 위해서 저는 지자체, 그다음에 경찰청과 업무 협력을 통해서 현재 학교 주변 도로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안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학교 등교할 때 과거와 다르게 지금 다 자전거 타고 이제 학교 등교를 하고 또 심지어 이제 방과 후에 버스로 와서 학생들 피워가는데 그런 학생들의 교통 안전 노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설된 학교에 한해서는 안심 픽업존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에 이제 신설 학교가 많지 않아서 사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 학교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학교도 이게 설치할 수 있는 구역만 남다 그러면 모든 학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안심 승하차 구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제 제가 경남에 근무할 때 경남시가 실시하고 있길래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제가 경북에도 실시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일부 학교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안심 우산 그리고 가방 덮개 있습니다. 가방 덮개를 안심 가방 덮개 있습니다. 소위 말해 이제 형광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30km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소위 말해 인진이 실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쌉니다. 사실 돈 얼마 들지 않아요. 돈이 적게 들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지 않나 싶어서 이것도 같이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에는 원래 초등학교 31개 그리고 중학교 10개 해서 모두 41개의 학교가 폐교 대상 학교가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없어지면은 단순히 학교 없어지는 문제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센터가 없어지는 혜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북이나 경남도 여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학교에 대해서는 도내 폐교 학교에 대해서는 과칭 꿈을 키우는 행복학교라는 특수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그 학교에 교장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럼 교장 공모를 할 때 교장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이 학교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특수학교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경영 계획을 발표하겠죠. 그럼 그걸 심사를 해서 뽑히면 학교에 이제 교장을 배치하는 거죠. 그때 심사할 때 반드시 그 지역 사회 주민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사회하고 학교하고 소통이 되거든요. 같이 공감이 되고. 지역사회 센터에서의 학교 기능을 강화하기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폐교육 학교를 특수학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대구경청 근무할 때 가창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폐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이제 외국에 갔다 오신 어느 교수님께서 영어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굉장히 지금은 병행 상태의 학교로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특수학교를推广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정책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 대해서 이제 누리과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제도는 이제 제가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을 할 때 그때 애초에 기획을 했고요. 나중에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이걸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누리라는 얘기는 온누리의 누리입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양분되어 있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두 개가 합치자. 양기한이 이제 양분되어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유보 통합을 부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제도라는 게 유보 통합이 1단계로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가 유보 통합할 때 이제 기준이 4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과정 통합, 두 번째는 정부지원금 통합, 세 번째는 교사 자격 통합, 네 번째가 시설 기준 통합 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 통합은 현재 누리과정 제도는 정부지원금 통합이 됐고요. 교육과정이 통합돼서 형성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3단계로 가게 되면 경북형 유보통합 속에 제가 하고자 경북형 유보통합 속에 교사 자격도 같이 통합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리과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100% 정부 지원이 되지 않아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학부모 현재 부담이 있는 거라고 있고요. 경남은 한 15만원 정도 부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아교육 단계에서는 완전 무상 유아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의 아이들 위해서는 유치원을 우리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정부가 돌봄도 10시까지 다 책임져주고 유아교육도 완전 무상을 해주면 훨씬 더 이제 아이를 기르기 좋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도 낳지 않을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제도를 이번에 100% 무상 유아교육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당선되면은 당장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제가 추산한 바에는 한 200억이 되거든요. 200억 예산이 쉽습니다. 작년에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현금 30만 원 준 게 무려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보도 나왔습니다만 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그 예산이 낭비된 게 몇백억이 돼요. 그 돈을 그렇게 쓸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정책이지 않겠나.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세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순차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서 뭐 전부 다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특색이는 주요 공약에 대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민주경북교육감 예비후보의 정책 공약 발표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리핑룸 이용 시간이 30분인 관계로 여기 기자분들 중에서 한 3분 정도 질의를 받고 질의를 받으면 바로 이렇게 후보가 응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분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 소속 언론사와 이름 성함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했습니다. 네. 서울고의 한정범 본부장입니다. 네. 이 지역의 그 별당 선거를 제가 눈을 시선해서 보고 봤지만 이 별당 선거가 사실 좀 교육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만 관심이 있지 일반 사람들 사실 또 떨어진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보면 이 정치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연인까지 식으로 가더라고요. 예. 지나하고 같이 교육하고 같이 가고 예.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이번에 그 정부가 세정부터 바뀌었으니까 이 정부에 준하는 그 교육 정책을 이게 보수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준하는 어떤 교육을 위반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그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저 철폐된 부분을 다 지금 부활시키잖아요, 그죠? 네. 그 자사고 폐지를 철폐시키고 정시를 조금 보수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수에서 나오는 말이 여기에 대한 그 교육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나도 거기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하나 하고 예. 지난번은 좀 약간 그게 나왔어요. 그 언론 어느 쪽에서 대구 교육청에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뭐 신뢰를 그거나 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게 이제 선거칠 되고 좀 상황이 그렇거든요. 예. 그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보죠. 알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이제 하게 되겠죠.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가 교육 정책이 조금 이제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해서 조금씩 바뀌어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 정책은 교육은 이제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또 이제 국민들 관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캠프에서 그쪽 지역에서 교육 정책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의 후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진보 표현을 쓰기 위해서 좀 더 정보 개혁적이다 보니까 진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진보 아니라는 말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요. 정말 본인들께서 진짜 누가 진보인지 누가 보수인지 이번에 제대로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유보통합 완전 무상 유아교육을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선거에서 이 얘기 나왔고요. 이게 같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돈이 현재 예산을 만들기 때문에 쉬울 것 같은데 당장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면 내년부터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교육이라는 게 교육의 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비가 올라가야 됩니다. 1단에서는 언제 무상으로 가겠지만 2단계, 3단계에서는 유아교육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겠다. 아마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알다시피 교육정책이라는 게 중등교육정책은 대부분이 교육부가 주도합니다.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잘 없어요. 뭐 자유학기제, 고교 학점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도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회에 제가 기회 되면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자유학기제가 제가 2013년도에 대구에서 부역한 당시에 그때 이제 시작했거든요. 자유학기제 취지가 너무 좋아요. 학생들이 이제 자유학기제를 하면 이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는 나중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제가 대구에서 부교육감을 2013년에서 15년도 했습니다. 당시에 모신 분이 우동희 교육감이셨고요. 그때 이제 잠시 이제 언론에 잠깐 보도된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그게 벌써 6년 전이었거든요. 이번에 선거 앞두고 윤종인 후보가 나온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음해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언급을 올렸어요.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거는 다 실명입니다. 누군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또 그걸 여러 군데 SNS에다 갖다 퍼가는 분도 계세요.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추행 사건이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로부터 진반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아마 다 배우됐을 텐데 이게 교육부로부터 제가 징계받은 사실이 없다는 걸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추후에 이런 그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반드시 고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폰 나르신 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이런 형태는 없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해서 그분들을 법에 의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도민일보 명북 기자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모두 발언에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경북 교육 발전에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북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하나는 공약 중에 안심 픽업존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설치 지역이나 권유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북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폐쇄적이다. 교육 관료주의에 오랫동안 젖어 있어가지고 교육 내부에서만 서로 우리끼리만 이런 컨셉에서 개념에서 지금 교육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좋게 보면은 교육이 전문성인데요. 너무 전문성을 관여하다 보니까 바깥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 경력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경북 교육 정책의 기본 초점은 아이들이 학생이고 또 학부모다 봅니다. 저는 행정공무 출신이지 않습니까? 정치할 때도 당연히 우리 고객이 누구냐고 보게 되거든요. 고객은 당연히 국민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교육정책의 고객은 누구냐? 기본적으로는 학생이고 학부모가 고객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교육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사도 고객이 됩니다. 학교에 가면은 교사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아이가 주가 되고 학부모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교육 관료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 너무 바깥하고 소통되지 않냐. 항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교육관이 되면은 모든 것을 오픈하고 제가 아까 표교 위학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학부모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책이 또 나오는데 나중에 행복마을학교 개념으로 지역사회와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아이들 키우는데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식 픽업점. 픽업존. 예. 경북은 이제 그 신설학교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1년에 뭐 서너 개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를 신설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학교 용지를 이제 그 구역을 만듭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요. 그때 학교 픽업존을 설치하려면 일정한 이제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그 면적은 나중에 그 시나 도에서 이제 그 도시계획을 할 때 같이 반드시 결정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협의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정도의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공간을 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비용을 들어가겠죠. 그래 해가지고 돈 땅이니까 버스 한 두세 대 하면 한 이 정도 면적이면 돼요. 크게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픽업점 만들고 이게 순환한 힌트 하면 됩니다. 제가 마침 이제 며칠 전에 포항에 그 자이 아파트를 갔다 왔거든요. 그거 잘 돼 있더라고요. 버스가 딱 세대예요, 세대. 세대 쓸 수 있는 공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순환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학교에도 그걸 만들겠다. 학교에 안에 학교 안에 부지가 있으면 학교 안에 만들 거고요. 없으면 바깥 부지에다 만들 생각이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학교는 이미 공간 다 잘려버렸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게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교육감 되는지 현장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심지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가지고요. 공간이 남습니다. 동부 공간도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지 공간도 남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아이들 우리 목표는 아이들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는 방안으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사안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경일보 강경청 기자입니다. 네. 그 학교 폭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폭언이나 폭력이나 왕따나 있는지 요즘 뭐 상당히 많이 해소되고 했지만 아직 근절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선학교에서 그 축소 은폐하는 학교 운영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경향도 좀 접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피해 학생이 오히려 뭐 전학 압박을 받는다든지 이 부진적인 그런 형태가 아직도 완전히 견뎌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감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다음에 발표하는 거 지금 듣고 있었는데 지원하셨으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교육감을 경남도 하고 대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부감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심판위원장입니다. 그 제가 부감 업무에서 가장 힘든 게 그 업무예요. 왜냐하면 학생이 학교에 징계받아서 오면 이제 행정심판을 생각할 겁니다. 그럼 제가 재판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정심판장을 가면은 가해자 학생은 변호사를 대동하고요. 피해자 학생은 이제 학교의 교장이나 교장 아니죠. 교감이나 이제 그 학생 지도부장이 같이 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교육 현장이 아니다. 우리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절차가 다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한 건데 재판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든 게 재판장을 하려면 내용을 1부터 10까지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힘든데 학교 폭력이 이제 심해진 게 거의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 대구에서 뭐 한참 이제 문제돼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임기 대응은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안정화된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 위주로 가자.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 현장이잖아요. 성인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이제 재판으로 가고 나중에 교화를 시키는데 학생이기 때문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다시 교육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개 있어요.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차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원입니다. 네. 네, 국제방송 김건입니다. 저기 이제 이 논란 요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세 분의 교육감 포함해서 두 분이 출마하셔서 후보로 뽑히고 있는데 거기에 또 중에서 그 마숙자 후보와 우리 임 후보님 두 분의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밝혀주세요. 예. 경북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지금 가장 관심사는 마숙자 후보하고 임준희 후보하고 간에 단일화가 성사될 거냐. 성사가 된다 그러면 현 유정식 오늘 이제 외국으로 등하셨으니까요.
윤영식 후보하고 이제 1대1 구도로 만들어집니다.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도 아마 기초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1대1 구도로 만들어질 거냐 때문에 이제 달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마숙주하고 임준희 저하고 그동안 이제 공감했던 거는 경북교육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경북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과를 반드시 바꿔야겠다. 알다시피 뭐 최근에 비리도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말이 따뜻한 교육이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한민국 표준교육이 표준됩니까? 경북교육이요? 학생 성적이 17개 시도에 13등인데요. 표준되려 그러면 앞서가야 표준이 되죠. 그래서 떨어진 어떻게 교육이 표준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종식 후보가 이제까지 했던 정책들 보면 전부 다 거칠고 실질적인 그 발전을 하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더 이상 우리 경북 아이들 맡겨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당초에 이제 뭐 김준호 후보나 김준호가 당시에 출마 예상자였죠. 그다음 200표 예상자나 지금 이제 마숙자 예비후보나 저나 같이 공헌했고 저도 1월 25일 날 출마 선하면서 후보 단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 목표에서는 같은데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또 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했던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 개헌 연두에 두고 좀 빨리 하자. 그래서 좀 서둘렀습니다. 근데 좀 힘이 많이 지체돼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으면 너무 이제 힘이 많이 지체됐어요, 사실.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이제 교육감 선거 스케줄 뒤로 밀려버렸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그 방법은 이제 유일하게 남은 거는 사실은 합의에 의한 방법입니다. 근데 합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남은 게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의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막판에 극적인 타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균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봐야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영남경제 김한호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예산이 경북교육청 관련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청렴한 예산 사용을 위한 정책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지금 사실은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아진 거예요. 지금 많아진 게 작년, 그 전에, 그 다음에 올해까지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교육부에서 교육 재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내 기재부 예산 따라간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1% 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 돈을 벌어본 사람이야말로 돈이 아까운 걸 알잖아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돈을 아껴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아졌는데 이게 그 교육 재정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일정하게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상승선 그리거든요. 예산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일시적으로 많으면 세이브했다가 모자랄 때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 교육 재정의 예산적인 특징이 뭐냐면 경상 경비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인건비도 높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재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쓰지 않겠다. 있을 때는 세이브를 하고요. 그 세이브라는 제도 만들어놨어요. 통합 재정 안정화기 기금 제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원래 선거를 앞두고 현 교육과 현 윤종식 후보가 다 뿌렸어요. 재정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당선되면 안 되면 어떨 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청렴을 이거는 청렴이라기보다는 이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되겠죠.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이제 마인드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저희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기본적으로 재정의 특징을 알고 있고 재정 이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돈을 현금을 뿌리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할 거고요. 자, 경남에 제가 있을 때 그때도 경남교육감도 당연히 이제 예산을 현금으로 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현금 주는 건 아이를 다 망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교육도 아니고 정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을 제출했기 때문에 경남은 현금을 이렇게 풀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육감 자신의 그 재정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도의회에서 견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뭐 도의회도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육부인데요. 저는 교육부 세품 해봤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 통제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너무 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섭하면 또 자치회사 문제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도덕적 해이, 재정에 대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문제 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저는 교육부하고 소통이 되니까 교육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국민 세금이고 이왕이면 한푼 아껴서 학생들이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교육청 내에서 교육감이 이렇게 쓰겠다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이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추지 마시고 짧게 한번. 네, 말씀하십시오. 광화문시 경북지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예. 그 교육감 선거는 학교 선생님을 보면 선거가 아니고 교육 정치가를 뽑아야 된다는 견해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사의 역할하고 교육감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교육감은 교육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감 자격에 반드시 교육이나 교육 행정 경력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교사 자격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학 교수 신분이고요. 대학에서 관찰을 오게 됐고요. 저는 유학교육까지 유학교육까지도 압니다. 저는 얼마든지 이제 교육에 관해서 충분히 자격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서 플러스 교육감은 도단위에서 기관장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네트워크, 그 다음에 말씀처럼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대통령하고 네트워크, 그다음에 옆으로 가면은 도지사와의 협력 관계, 또 주민들하고 소통 문제, 이것들이 기본적인 업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두루두루 경험을 많이 했고 자기가 갖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교육감이 되면 경북 교육이 엄청 바뀔 거라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말씀처럼 교사로서의 일정한 경력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감은 교사 역할이 아니고 교육감으로서의 교육 정치가로서의 교육 정책가로서의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사실 이제 교육감들이 한 번씩 이제까지 초중등 교사들이 하시다가 한 번 다 바뀌었거든요. 유일하게 경북만 유일한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도 그런 경우 있긴 한데 강원도가 사실은 지금 꼴찌예요, 솔직히. 17개 시도 중에 꼴찌가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교사 출신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고 계속 갇혀 있지 않느냐. 아까 제가 교육관료주의라는 표현이 그 뜻입니다. 저보고 이제 당신도 행정공무원 출신이니까 관료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말씀드리시는데 그 관료주의 할 때 관료라는 게 그런 관료가 아니고요. 갇혀있는 관료. 자기만 생각하는 관료. 바깥에서 아직 못하는 관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정치학이기 때문에 그 통상적인 관료주의의 관료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먼저 자신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네.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역 단위가 공간 도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어디서 여러 생각해 보니까 대단히 얘기하는 예. 일반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교육 TV 시점을 해가지고 TV 토론이 선관위 주관이 한 번에 그거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예. 그걸 좀 활용하시면 안 됩니까? 그 후보자들 확인해가지고 예. 깜깜이 선관위하고 맞습니다. 이제 저도 교육감 선거를 해보니까 너무 커요. 지역이 너무 크고 못 따집니다. 유권자는 너무 많고요. 근데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한 방법은 말씀처럼 TV 토론입니다. 아니 뭐 신문 토론도 괜찮고요. 어쨌든 요즘은 유튜브가 발전돼 있으니까 차라리 유튜브도 괜찮고요. 저는 정책 전문가로서 TV 토론 자신 있고요. 그건 했으면 꼭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감 선거가 너무 어려운 게 저는 이제 후보자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잖아요. 대부분의 투표 행태를 보면 이름을 들어본 사람, 인지도 위주로 투표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몰라요. 아마 저도 오늘 사실 오늘 제가 흥분됩니다. 왜냐면은 여기까지 제가 선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발로 뛰다 보니까 한게 있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대중매체에 공식적으로 이제 데뷔를 한 셈입니다. 제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인준을 피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자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거제도 문제 있는데 저는 앞으로 선거 운동을 하면서 TV든 라디오든 어딘 간에 저한테 TV 토론, 예정 토론에 나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겠습니다. 상대방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정책 선거고요. 결국 본인들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뭔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